반갑습니다.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순신 전적지 지도를 놓고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우리나라 남해안에는 크게 해군 기지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부터 이야기하면은 여기가 경상 좌수영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 부산시 남구 망미동 수영동 그 일대거든요. 박홍 경상 자수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또 동그라미가 붉은 동그라미가 있는 여기가 경상 우수영인데요. 경상 우수영에는 그 당시에 원균 장군이 있었는데 현재 지명으로 거제시 동부면 가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계셨는데 여기는 전라 자수영이죠. 그 다음 여기가 전라 우수영인데 이혁기 장군이 있었는데 현재 지명으로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입니다. 여기를 이제 전라 우수영, 전라 자수영, 여기는 경상 우수영, 경상 자수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우수형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좌수형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도를 보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한양에서 그 당시에 선조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은 좌수형, 오른쪽에 있으면 우수형,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좌수영하고 경상우수영, 이거는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를 나누어서 있었던 곳인데, 그 경계는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 경상좌도인데, 예를 들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군위, 선산, 그 다음에 안동, 이쪽은 전부 경상좌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서울에서 봤을 때 낙동강 오른쪽에 있는 뭐 창원이라든지 의령, 함안, 그 다음에 합천, 이쪽은 진주, 이쪽은 전부 이제 경상 우도가 됩니다. 경상 우도가 되고 이 낙동강 기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영산강 기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라도에서는 이 호남 정맥이라는 이 산맥을 기준으로 했어요. 저쪽에 그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쪽에 있는 그 주화산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광주 무등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자산까지 장흥까지 내려오는 이 산맥이 호남 정맥인데 그 산맥에 비가 딱 내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빗물이 내려가는 쪽, 그 다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쪽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렇게 나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네 개의 큰 수군 기지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까만 이 점들이 쭉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부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겼던 성전지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점으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이곳은 지명 이름이 특이하게도 전부 량이 들어갑니다. 량은 뭐냐면 대들보 량자를 쓰는 곳인데 아주 그 협소한 육지와 섬 사이 혹은 섬과 섬 사이의 아주 좁은 협수로로서 대들보 같은 량 같은 그런 그 외나무 다리 하나만 놓으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좁은 협수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는 전력을 정확하게 적과 아군을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이기겠다 싶으면은 그 폭으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적을 분멸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그게 이제 전부 포입니다. 이름이 대부분 1차 출전 당시에 나가서 싸웠던 옥포도 포가 붙었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싸워서 이긴 하포 역시 그 다음날 또 내려가서 싸워서 이긴 적진포 전부 포잖아요. 다시 2차 출전을 해가지고 거북선을 몰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사천 여기도 포구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당포라는 곳은 지금 현재 지명으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등리인데 여기도 포구죠. 당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쭉 올라가가지고 당포해전에서 또 이깁니다.
여기도 포가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현재 지명으로 경남 고성군 회하면 당포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제도 북단의 율포로 가서 또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은 적을 공격할 때는 항상 이런 포를 공격하는데 정확하게 이 전세를 그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이길 만한 자신이 있을 때만 이 포를 공격해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작은 오렌지색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순신 장군이 적은 병력으로 서진해 오는 대규모의 적들을 막아내는 장소가 이런 이제 주로 이 량이 붙은 곳입니다. 대표적인 량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동쪽에서부터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이제 초량이라고 부산 가면 영도다리 건너가는 그 아래가 초량이거든요. 그 이제 이게 원초량입니다. 지금 그 동구 초량동 일대는 신초량이고 실제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초량은 영도다리하고 그 영도다리 바로 아래 거기가 초량이거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그 구산면 구봉리하고 저도 사이에 있는 속칭 콰이강의 다리가 있는 그 협수로가 이순신 장군은 여기를 그 고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견내량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거제시 사등면하고 통영시 용남면 사이의 좁은 협수로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여기를 지키면은 이 부산포에서부터 서진해서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가는 적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견내량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여수에서 이진을 해가 한산도로 바로 밑에 견내량 아래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키고 틀어 막아가지고 뭐 진출을 못하게 한 그런 장소가 바로 견내량이고요. 여기도 량이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영 가면은 그 통영하고 미륵도 사이에 통영대교가 있는데 그 아래가 이 창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창량이라고 난중일기에 한 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창량 혹은 착포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도 량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량도에 가면은 사량상도가 있고 사량하도가 있는데 그 사이도 좁은 협수로입니다. 거기를 사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량, 이순신 장군이 최후로 그 여군을 맞아서 싸웠던 장소가 노량인데 여기가 남해도하고 하동하고 사이에 좁은 협수로가 노량입니다. 하동 사람들은 뭐 하동노량이라 그러고 남해 사람들은 남해노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그 다음에 여수에 가도 여기 또 량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수 하양반도 끝에 있는 데서 안포리 쪽에서 그 백도로 건너가는 데가 그 백서량이라고 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여기도 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량 아시죠 여러분? 거기 강진 쪽에서 고금도로 건너가는 그 아래가 마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완도로 건너가는 해남에서 완도로 건너가는 여기가 이제 달량인데 달량은 옛날에는 조그만한 그 완도 사이에 해남 사이에 달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 매립이 돼 가지고 연결이 다 돼 버렸는데 여기 옛날에 그 임진왜란 전에 달량진 외변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도 량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여러분 울돌목 명량을 아시잖아요. 여기도 뭐 물살이 가장 센 곳인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적은 병력으로 서진해오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관문을 지켰다. 해상 관문을 지킨 곳은 반드시 지명이 량이 붙어 있더라.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육상 관문은 대표적인 곳이 그 문경 세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신립 장군이 문경 세제를 지켰더라면은 적을 막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듯이 그 육상 관문은 문경 세제라고 하면은 해상 관문은 대표적인 곳이 견내량, 명량 이런 곳이거든요. 전부 량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좁은 협수로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유체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어떤 이 물이 특정한 양의 물이 그 똑같은 시간 내에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그 속도가 붙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협수로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해상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단경 족구 첨부할 수 있는 곳.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사람의 사내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은 좋기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남해안의 지형의 특성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해안선이 굉장히 굴곡지고 섬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한산도에서부터 여수까지 가는 이 물길을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경치도 좋고 하지만 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무척 복잡합니다. 이쪽 신안 쪽으로 가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하죠. 여기도 굉장히 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의 직선거리보다 해안선을 쫙 펼쳐 놓았을 때 그 전체 거리가 그 직선거리보다 약 8배 정도 길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옥선 같은 우리 평지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암초들이 많고 하는 데서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 그걸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지리전략가인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지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